이번 시간에는 신하 신자를 필두로 해서 신하 신자를 한자의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신입니다. 1번. 클거자가 보임입니까? 클거자 빨간 글씨로 써졌죠. 클거입니다. 크게 위로 뚫고 아래로 뚫는 것은 백성을 의미하고 위로 뚫는 것은 임금을 말하겠죠. 그래서 크게 아래 위로 뚫어주는 사람은 이어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신하 신자입니다. 이 한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11자죠. 다음 마지막이 빛날 희자입니다. 16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하신 설명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의질현입니다. 신하신 또우죠. 조개패입니다. 신하들이 또 재물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입니다. 재해가 발생했거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진신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재물을 국가에다가 바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다. 어질 현자가 되겠습니다. 3번 감출장입니다. 감출장. 한자가 좀 복잡합니다. 장수장이 보입니까? 장수장. 장수장. 신하신. 창과. 이 한자가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풀이가 되는 거죠. 감출장, 오장장입니다. 풀초죠. 그 다음 장수장입니다. 창과자죠. 신하신입니다. 신하신이죠. 풀 속에 장수가 창을 들고 신하들을 감추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한자에 의해서 다 활용이 되었죠. 풀 속에 장수가 신하들을 창을 들고 감추어 준다는 얘기죠. 숨겨 준다는 얘기입니다. 숨길장, 감출장. 그 다음 오장육부도 내부에 숨어 있죠. 그래서 오장장 한자의에도 서입니다. 오장장, 감출장. 어쨌든 이 3번의 글자는 장수장, 신하신, 창과자만 분리할 수 있다면 쉽게 해결될 한자어입니다.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이말림자입니다. 신하신이죠. 사람인입니다. 그 다음 상품품이죠. 여기서는 신하신 사람인으로 하지 말고 신하신 사람인을 같이 연결시키면 누울 와자가 됩니다. 엎드릴 와자가 됩니다. 엎드려서 상품을 본다는 거죠. 상품을 보기 위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말림자가 됩니다. 누울 와가 됩니다. 신하신 사람인 누워서 상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임하는 자세가 누워서 본다는 의미, 엎드려서 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5번 볼감자입니다. 볼감. 누워서 피를 본다는 얘기죠. 누울와 피혈입니다. 누워서 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울라자가 나왔네요. 6번 신하신 사람인. 신하인 사람은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극을 보면 내시들이 보면 항상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죠. 허리가 거의 70도가량 숙이고 있죠. 신하는 항상 엎드려 있다. 그래서 엎드릴 와가 됩니다. 엎드릴 와, 누울 와. 그 다음 7번이죠. 신하신 또우 흑토입니다. 신하들이 또
흙을 모아서 흙을 모은 것처럼 굳은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죠. 흙이 뭉치면 항상 단단하죠. 신하들도 분파, 당파를 하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합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또 흙처럼 단단히 뭉친다. 그래서 굳을견이 되겠습니다. 단단하다는 의미의 굳다는 뜻이죠. 굳을견 되겠습니다. 8번 볼람자입니다. 볼람. 신하신, 사람인, 거물망, 볼견이죠. 그래서 누워서 눈으로 본다는 거죠. 엎드려서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볼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물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눈목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죠. 신하들이 또 눈으로 본다. 신하들이 누워서 눈으로 본다. 엎드려서 본다는 거죠. 자세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람자가 되겠습니다. 9번 소금염이죠. 여기서는 소금밭로 이 한자를 정확히 맥을 짚어야 됩니다. 소금밭로. 소금밭로. 누굴 와자죠? 엎드려서 소금밭에 그릇을 담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소금이라는 얘기겠죠. 그릇 명입니다. 그릇 명. 소금밭에 누워서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 소금밭노가 되겠습니다. 소금염이 되겠습니다. 소금밭노 한자를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째 거울감입니다. 거울감. 쇠금이죠. 볼감자입니다. 쇠인데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 유리거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쇠를 닦아서 윤이 나게끔 해서 거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감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기날긴이죠. 요긴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하다. 신하들이 또 실처럼 굳게 뭉쳤다는 거죠. 실은 감게 되면 틈 사이가 거의 없이 뭉쳐지죠. 그래서 굳을긴, 요긴할긴, 기날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신하신입니다. 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걸거. 걸거는 상자 속에 상자를 회전을 했다 했죠. 180도. 하려면 바깥 상자는 내부 상자보다 안쪽 상자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걸거자입니다. 걸거, 뚫을곤, 이을곤이죠. 크게 아래 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하라는 얘기죠.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국회 정도 되겠죠. 어질현입니다. 신하들이 또 재물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거죠. 그래서 어질현이 됩니다. 어진선비는 위급할 상황에 그만큼 어떻게 희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감출장. 복잡한 한자어 같지만 장수장, 신하신, 창과 풀초변이죠. 풀초머리. 이 글자를 분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리하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한자어죠. 풀 아래 장수가 신하들을 창을 들고 감추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장수가 신하를 풀 속에 숨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어 준다는 얘기죠. 감출장, 오장장 되겠습니다. 이말림자는
누워서 상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2023년 형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어를 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형 문자는 추상적으로 설명하죠. 한자사랑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형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각 꼴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사고와 어떤 상황, 시대적 배경, 학습, 경험 등등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학습한 것이 몇 년 후에도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한자어를 기억하고 정확히 써낼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학습 방법이 되겠죠. 추상적인 설명은 현재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한자사랑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체적,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3년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어쨌든 풀이학습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10번) 거울감입니다. 볼감자 쇠금이죠. 쇠로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은 거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울 감자가 됩니다. 기날긴 11번 구들긴 요기날 긴 선 신하들이 또 실처럼 똘똘 뭉쳤다 해서 구들긴 되겠습니다. 구들긴, 기날긴, 요기날긴, 꼭 필요할 긴 이렇게 되겠죠. 12번부터 나머지 16번은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